여러분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동차를 사나요? 저는 제 주변에 믿을 만한 자동차 딜러가 있는지, 친한 자동차 딜러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왕이면은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사면은 좋잖아요. 또 전화하면은 전화도 잘 받아줄 거고 사후 서비스도 잘 해줄 거니까.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값이면은 친한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값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품을 사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업을 하든 영업을 잘 하려고 하면은 고객하고 친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 상품을 팔기 전에 먼저 고객과 친해져야 한다. 아마추어는 상품을 팔려는 욕심이 앞서지만 실제로 판매는 하지 못하고, 프로는 고객과 친해진 후에 자연스럽게 판매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세일즈를 잘 하려면 고객과 친해지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통해야 친해진다. 대화를 하면서 통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고객은 동질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 습관적으로 차이점을 찾아내는 답답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참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요즘은 딸기철이라 딸기가 훨씬 맛있어요 라고 대꾸한다. 지리산 피아골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라고 말하면은 단풍은 단연 설악산이죠. 주정골 단풍이 최고입니다 라고 초를 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기 마련이다. 이거 제 주위에 있는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야기하면 초를 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야기하기가 싫어져요.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대화할 때 상대방과 공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누구에게든 호감을 산다.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자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다. 따라서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두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나 이야기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건 고객에 대한 배려단 말이에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관심사가 뭔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이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영업인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고객에 대한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주 봐야 친해진다.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길게 한 번 보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자주 보면 친해진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 때 시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다. 에펠탑은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에펠탑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파리의 시민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탑의 높이가 300m가 넘기 때문에 그들은 싫든 좋든 눈만 뜨면 에펠탑을 봐야 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친밀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호감이 든 것이 자주 접하면 호감으로 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한다. 프로 영업인은 시간 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다.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항상 전화기가 불이 나요. 좋은 거 보면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동선에 다른 고객이 있다라면 잠시라도 들러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이게 생활화된 사람들이 자주 봐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 고객과 친해지고 싶다면 함께 놀 궁리를 하라. 함께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공연도 보라. 고객이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의례적으로 인사를 해오면 즉시 캘린더를 열고 일정을 잡아라. 밥을 함께 먹으면 친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인은 식사는 무조건 고객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도 최소한 상위권 영업인이 될 것이다. 석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고 밥사 위에 술사가 있다.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먼저 밥값도 내고 술값도 내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다. 얼마 안 되는 밥값이지만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더 큰 목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저는 영업인들에게 고객과 함께 밥만 먹어도 상위 10%의 영업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인 인사하잖아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면 즉시 캘린더를 열고 다음 주 화요일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수요일 저녁을 할까요? 라고는 약속을 잡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 당연히 친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아해야 친해진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면 된다. 마음보다는 말이 먼저다. 마음보다는 말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영업관 조지라드에게 고객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매달 자신의 고객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적은 편지나 카드를 보낸다고 말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따라 내용은 다르겠지만 인사말은 언제나 똑같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간접적인 표현도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따님이 항상 웃으며 인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예쁘고 착해요. 뭐라든지. 또 어떤 회사의 사장에게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일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화법과 방법을 연구한 후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시도하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스토커가 아니다라면은 내가 먼저 좋아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친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과 친해진 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통해야 친해진다. 자주 봐야 친해진다. 고객과 함께 놀아야 밥도 먹고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고객을 좋아해야 친해진다. 고객하고 친해진 후에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세일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필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 안에서 우연히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디까지 가시죠? 저는 마산까지 가는데요. 저도 마산까지 갑니다. 댁이 마산이세요? 저는 집은 서울이지만 고향이 마산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마산 오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혹시 마산에서 나오셨나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식당 칸으로 자리를 옮겨서 서로 술과 안주를 서로 사겠다고 다투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다. 기차가 마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나의 고객이 되었다. 만일 고향이 대전인 옆 사람을 만났어도 그랬을까?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통점을 발견하면 금방 친해진다. 동향, 동창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나 취향을 가지면 서로에게 금방 호감을 느낀다.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친해지는데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과의 공통점을 활용한 클로징 화법을 사용하면 판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화법이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팔 때 건성피부라고 말하는 고객에게는 저도 건성피부인데 이 제품을 써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권하면은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팔 때도 저도 직업이 세일즈라 1년에 5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합니다.
우리같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번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땡땡차가 정말 좋습니다. 공인연비가 무려 20km나 되고 여러가지 할인 혜택도 있으니 지금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또 워킹맘에게 유아교육 상품을 권유할 때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걱정이시죠? 우리 같은 워킹맘에게는 다양한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가족력이 있는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는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암보험이 보장되는 땡땡 건강보험이 필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4가지 화법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같은이에요. 우리 같은 건성 피부는 이 화장품이 좋습니다. 우리같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습니다. 우리 같은 워킹맘의 애들에게는 이 놀이 도구가 좋습니다. 우리같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험이 딱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 같은 화법으로 판매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과의 공통점을 찾은 후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클로징을 하면 틀림없이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망 고객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하스테의 세일즈 성공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영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 프로세스에 재료를 집어넣으면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확하게 실적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했고, 또 제가 단위 영업 조직의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의 영업 총괄 임원을 역임을 하면서 수많은 영업인들을 성공시키면서 이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법칙으로 만들었고, 이 법칙을 전하기 위해서 영업교육 전문회사를 만들었고, 또 하숙대 TV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HST 세일즈 성공 법칙에 투입되는 요소는 3가지예요. 헤빗, 쉽, 테크닉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 헤빗. 의식적으로 좋은 활동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만들어진다. 강조하지만 습관은 중간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인은 스스로 의무 활동량을 정하고 힘들어도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1일 활동 사이클을 DCP로 바꾸고, PDC가 아니라 DCP다. Do 체크 플랜. 그리고 C플랜을 생활화해야 된다. C플랜이 뭡니까?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거,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는 거, 하기 싫은 일은 시스템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루 업무 중 실질 활동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하루 일과를 긍정의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5가지 습관을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5가지 습관이 뭡니까? 프로스펙팅 헤빗, 미팅 헤빗, 셀링 헤빗, 워킹 헤빗, 클로징 헤빗.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일즈는 실행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일이 아니다. 성공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딱 100일만 실행하라. 헤빗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일즈 쉽. 영업인은 자신의 일, 취급하는 상품,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야 한다. 당당함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당함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고, 자기 확신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나온다.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다. 끝없이 당당함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세일즈는 마음이 하는 일이다. 세일즈에 대한 공포증도 공포를 대하는 마음의 문제고, 자존심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며, 거절도 거절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다. 세일즈를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야 한다.
세일즈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낙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천국이에요. 왜? 영업 이꼬르는 여러분들의 삶이거든요. 영업인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즐기는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멘탈 헬스를 생활화해야 된다. 이렇게 세일즈 10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일즈 테크닉. 기본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를 익힌 후 응용을 통해 요령을 터득해야 된다. 영업에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다. 정도를 베이직에 깔고 응용을 해야만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영업인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객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얻는 기법을 터득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잘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객과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단계별 질문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야 한다. 무능한 영업인은 설명을 준비하고 유능한 영업인은 질문을 준비한다.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 고객의 이야기,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테크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적절한 클로징 타이밍을 잘 포착해 판매로 연결해야 된다. 홍보사원과 영업사원의 차이는 클로징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실전 적용이 가능한 세일즈 자료와 화법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밤을 새워 만든 자료에 기가 실린다. 내가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되뇌우면서 외웠던 화법에 기가 실린다. 이 기운이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일즈의 과정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과 똑같다. 이 성공의 3요소가 세일즈 공정에 투입이 되면 투입량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실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법칙으로 정했다. HST 세일즈 성공 법칙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헤비 곱하기 쉽 곱하기 테크닉 이꼬르는 P. 제조 공정에서는 P가 프로덕트겠지만 영업의 제조 공정에서는 P는 퍼포먼스, 실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일즈 성공의 3요소를 곱한 값이 실적의 크기가 된다. 이 공식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점이다. 먼저 헤빗과 쉽과 테크닉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10만큼씩 투입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산출된 실적의 크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꼬르는 1000이다. 이번에는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즉 예를 들어서 헤빗, 활동량이 5만큼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10 투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실적의 크기는 5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꼬르는 500이 된다. 세 가지 요소 중 한 요소만 반으로 줄였을 뿐인데 전체 실적도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세 요소 모두 절반인 5만큼씩만 투입될 경우 어떻게 될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꼬르는 125. 3요소를 모두 10만큼씩 투입한 경우와 실적의 크기가 무려 8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다. 만약 3요소 중 하나라도 투입되는 양이 아예 제로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실적은 무조건 제로가 된다. 이번에는 세 가지 요소를 5가 아니라 20씩 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꼬르는 8000이 되어서 각각의 요소를 5만큼 투입했을 때보다 원재료는 4배를 더 투입했을 뿐인데 실적은 무려 64배가 생산이 된다. 이것이 세일즈 성공의 공식이자 요령이다. 세일즈를 잘하고 못하고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력의 차이다. 약간의 집중력 차이가 엄청난 실적의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노동은 한 사람이 10사람의 목을 할 수가 없지만 세일즈는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일즈의 세계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다. 이 1점 집중의 비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영업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영업의 세계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인들은 두 종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세상에서 사는 영업인들은 영업은 너무 재미없어요. 자존심 상해요. 하루하루 갈등이에요. 경제적인 성취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쪽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업인은 하루하루가 너무 스릴 있고 재밌어요. 고객을 만나는 것도 재밌고 심지어 거절을 당하는 것까지도 재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영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성취도 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실패의 세상과 이 성공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 사는 영업인들이 성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요. 이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어서는 절대로 이 벽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결단을 내자. 모든 힘을 집중을 해서 한 방에 힘을 몰아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량의 힘은 미는 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중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집중을 할 때 힘을 집중을 시켜서 이 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업인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서 밀다가 이게 안 넘어가니까 영업은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영업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구나. 영업은 아주 뭐 연고가 좋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구나. 나는 체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쯤은 이 벽을 무너뜨리고 성공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의하고 싶어요. 이 일점 집중의 요령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업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